안녕하세요. 케어맨입니다. 오늘은 풍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CS 윈드와 CS 베어링은 거의 같이 가는 거의 커플이죠. 그 중에서 저는 CS 베어링의 주가가 훨씬 더 가볍고 조금 부담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S 베어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또 주가가 가격이 높은 것들은 잘 원하지 않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볍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많이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을 좀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예를 들면 가벼운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피치 베어링하고 요 베어링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죠. 이 기술력이 이미 생산 기술까지 올라와 있고요. 피치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막 불어오면 이게 날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각도에 따라서 풍력 발전기의 회전 속도가 달라지겠죠. 요 베어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풍력 발전기의 이 방향을 그러니까 좌우로 조절하면서 방향을 따라서 그러니까 풍향을 따라서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효율적인 풍력 발전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기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바람이 반대로 불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풍력 발전기에서 가장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조향장치, 자동차에서도 조향장치가 중요하고 미션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하게 주요 터빈 업체들은 GE와 베스타스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3분기부터 수주량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수주량이 늘어나서 결국은 이들은 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의 걸맞은 예를 들면 생산 캐파를 받쳐줄 만한 제조업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다. 그 중에서 베어링 부분은 글로벌 표준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회사가 바로 CS 베어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려면 예를 들면 그 과거의 이력과 예를 들면 데이터가 없는 그런 회사의 제품을 갖다가 함부로 사용하진 않겠죠. 더구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바다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산이고 그다음에 들판인데 거기서는 바다가 없는 관계로 풍력 발전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풍력 발전에 많이 치중하는 이유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러시아의 지나친 에너지 안보 문제가 상당히 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지금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물량을 앞으로 풍력 발전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최고 강자 덴마크 회사죠. 베스터스가 앞으로는 예를 들면 상당히 주가도 좋을 것 같지만 그거에 또 연관돼서 같이 사업을 하는 한국에 있는 CS 베어링, CS 윈드도 상당히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스터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울산에 좀 3억 달러를 또 투자해서 새롭게 또 공장이라든지 또 생산 라인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결국은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게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이라서 유럽에서 만약에 생산 제조를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우리나라 기업에 오더를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풍력발전력이 지금 현재 87대 13 정도 되는데 이게 한 6대 4 정도로다가 올리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2036년까지 해서 그 발전비율을 늘리는 연당 성장률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매년 전년 대비 한 20% 이상씩 늘어나는 게 캐파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풍력 발전기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생산 설비를 증대시키고 생산량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겠죠. 과거에 독일 제품을 갖다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런 시절은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한 7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기술력이 없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베스터스 광고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글로벌 넘버원이
베스타스거든요. 그 다음에 GE가 있고요. 미국은 워낙 크니까 한번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GE는 성장을 하겠죠. 에너지 기업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풍력 발전 설비에 대한 캐파는 계속해서 증가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어떻게 돼요? 2036년까지 20배 이상 증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2000%라는 소리죠. 이게 200%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아무튼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유럽은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상당히 에너지를 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반대로 보면 탄소 중립과 더불어 상당히 큰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다 CS 베어링의 우리 애널리스트 리포트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의견이죠. 투자 의견은 무조건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입니다. 자, 작년까지 적자 상태였고요.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하고요.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한 162%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흑자도 한 83억 원 이 정도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위와 메스터스의 예를 들면 수주량이 증가돼서 거기에 납품하는 그런 부분들이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고 이런 추세들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할 거다. 뭐 이런 게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과거에 지난 한 2년, 3년, 4년 전에는 다 적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식을 많이 배팅하신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테마성이 상당히 많았죠. 뭐 정부가 한다더라 막 이러면 와, 그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다른 거죠.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처럼 주가가 급격히 움직이는 그런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은 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를 들면 한 13,000원, 4,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뿐이죠. 단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게 예를 들면 매출이 확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겁니까?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풍력 발전에 상당히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형성이 되었다가 핵심이고요. 앞으로 예를 들면 2분기, 3분기에 가면서 이런 것들을 납품하면서 생산하면서 그런 것들의 영업이익이 추산되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가 돼야지 실질적인 주가의 상승은 동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질적인 예를 들면 이익이 없을 때도 14,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간 걸로 보아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는 이때 다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를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유가는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어제 조정받고 오늘 좀 조정을 받고 바로 여기에 이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주가가 이렇게 급격히 오른 관계로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급격하게 오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에서 다시 이 구간에 모여야 되니까 저는 9,500원 언더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다운사이드보다는 제가 항상 보다 업사이드가 많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여긴 적자 상태의 주가고 여긴 흑자 상태의 주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00원 여기까지 보는 건 사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전에 어디에요? 매물이 많은 구간, 바로 모이는 구간, 아마 이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12,000원 언저리 이 구간을 좀 살펴보시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고 증가되는 형태가 나오는 수주량이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보면 뭐 그때 가서 좀 더 홀드하고 가든 이런 모습을 펼쳐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눌림목에서 구간에서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를 약 한 2주 정도 조절해 놓고 가면 9,500원에서 한 9,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좀 잘 해주고 가면 인내심 있게 좀 버텨주면 어떻습니까? 움직일 땐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북녘 같은 경우는 뉴스가 확실한 게 하나만 터져줘도 어떻게 돼요? 돈이 확 몰리는 수급의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당연히 CS 밴드가 큰 이슈를 나타내면 CS 베어링은 자동으로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재테크 생활과 주식 투자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